네, 저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또 올랐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최고가로 끝난 것 같아요. 최근에 21년도 이후로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해 드릴 거고,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주시장 많이 갈 거다. 그죠? 네. 그냥 올라간다, 반등 나오는데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많이 갈 거다라고, 많이 간다고 자꾸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어제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얘기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이제 같이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왜 주식시장이 많이 갈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대선 전에 움직였던 이재명 관련주 중에 한 가지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북한 핵폐수 무단 방류 요 수혜주들이 또 계속 올라갑니다. 저희 방에서 오늘 어제 샀다가 오늘 파는 게 있거든요. 그 웰크론이라는 종목인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뭐 방산주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방산주가 아니라 핵폐수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드리고 기타 특징주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일단 오늘 베트남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4월 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었고 그게 7월 8일, 9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앞두고 있는데 만료 90일 그 만료를 앞두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앞두고 지금 베트남이랑 미국이 베트남이랑도 지금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뉴스부터 좀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 그죠? 보시면 띄워놓은 건 베트남 증시예요. 베트남 호치민 지수인데 잠깐만 뒤로 빼고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베트남에 20% 관세 부과하는 걸로 이제 최종 관세 협상이 끝났다. 미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무관세고 베트남이 미국을 대상으로는 무관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을 정면 개방하기로 했대요. 미국을 대상으로. 대신에 이제 트럼프는 미국한테 물건을 팔 때는 20% 관세를 붙이기로 했고 그 다음에 환적 베트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물건은 관세 40% 환적은 뭐겠어요? 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을 때려잡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베트남한테는 20% 중국 놈들한테는 40%를 때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매듭을 졌고요. 요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오늘 베트남 지수 어떻게 끝났느냐. 잠깐만요. 네. 베트남 지수 오늘 보니까 아침에 좀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0.5% 올랐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1%.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잘 끝났어요. 베트남은 이제 뭐 미국이랑 어쨌든 관세 협상을 잘 한 거고 원래 처음에는 40%가 넘었어요. 미국이 베트남한테 그 관세 발표할 때가 46%인가 그 정도였는데 절반 이상 줄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미국한테 바짝 숙였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미국한테 숙였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봐준 거예요. 많이 봐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마감한 걸 보면은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1.3% 크게 올랐죠, 그죠? 그래서 최고가는 뭐 화요일날 찍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뭐냐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입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때 그 3,000포인트 넘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약간 떨어졌었는데 그때 아무튼 이렇게 좀 올랐었지. 그때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이제 고기를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 2021년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고가 갱신입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잘 떠 있죠. 저는 여전히 지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그냥 그래요. 여기서 크게 더 올라가지도 당분간은 크게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크게 내려올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아직까진 그래요.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바닥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올리지 않고 지수 끌어올리는 거 처음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대형주가 없나 봐. 이제서야 삼성전자를 올리네 이것들이. 그죠? 네. 왜 이렇게 삼성을 싫어할까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저만큼 올라왔으면요 삼성전자는 이미 8만원대를 회복하고도 남았어야 돼요. 8만원대가 여기거든요. 상한가 나와도 모자라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지수가 그렇게 올라올 동안에 삼성전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은 작년에 9만원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52시간 52시간 그 좀 근무시간 탄력 근무제 그거 좀 하자고 했는데 또 안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오늘 돌파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만큼 다른 대형주들은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최근에 너무너무 이제 중국산 철강 그런 거 덤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노조들도 막 난리지기고 막 그래가지고 현대제철이 공장을 막 가동 중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16% 올랐어요. 그리고 동국제강도 좀 올랐겠죠? 우리나라 3위 철강회사인데 여기 7% 올랐고 포스코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라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뭐 기사 나오는 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고 포스코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의 무덤이 돼버린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올라오는 게 있고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은 뭐 낙폭에 따른 반등 바닥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고가 나는 흐름이 아니고 소외됐던 대형주들이 올라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이재명이 그 기자회견을 했죠, 그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 이재명의 경제정책, 민주당의 경제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들 얘기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가짜다. 우리나라 경제 놓고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경제가 좋아서 주식시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돈이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랬어. 항상 그랬어. 저는 전문가이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평가된 종목이 맞거든요. 너무 싸요. 너무 그 기업의 실력과 실적과 자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기업이 있는데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전저점을 깨면서 몇 년 동안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막 애들이 막 전저점을 깨더라고. 저평가인데 또 저평가가 되고 또 저평가가 돼요. 왜 그래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만 팔아야 되는데 파는 거예요. 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 집 있잖아요. 집을 빚 많이 내고 사신 분들이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버티다가 나중에 주식까지 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좀만 더 버티면 바닥인 것 같은데 좀만 더 버티면 바닥 찍고 올라와서 비싸게 다시 팔 수 있는데 눈물을 머금고 강제로 파신 분들 대부분이 집 문제에 얽혀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2020년하고 21년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집에다가 투자하는 바람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돈 홀랑 날린 분들 많습니다. 진짜. 저도 많이 봤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뭐 주요 이제 TV 이런 데 보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그래서 뭐 저보다도 이제 경제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나와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이론으로만 설명하거든요. 과거 데이터로만 설명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많이 하는데 아쉽게도 대부분 틀려요. 왜 틀리냐면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처럼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그분들만큼은 당연히 안 했겠죠. 저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분들은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한테 없는 게 저한테는 있죠. 뭐, 야, 이게 이론이랑 진짜 안 맞는 게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경제 논리대로 안 가요. 데이터대로 안 가는 게 너무 많아. 그 제가 얘기해드린 게 그거잖아요. 경제가 좋아야지만 주식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항상 돈이 들어오면 가더라, 그냥. 네?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좋고 경제가 좋아도 안 갈 때는 안 가요. 네. 가만히 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서 어디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가고 안 가고 그런 거거든요. 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어쨌든 뭐 상세한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말은 정말 제 얘기를 믿으셔도 돼요. 아셨죠? 네. 이제 그 어제까지 쭉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 기자회견 안 봤습니다. 뭐 뻔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세죠. 국민들이 지금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막 속출하고 있는데 그죠? 무시하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집값 대책 엄청 남아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 소리는 뭐예요? 네, 집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집 가지고 투자나 또는 투기할 생각하지 마라. 한 번 더 못을 박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밑에 보면 뭐 추가 추경 계획이 없다, 뭐 재정이 녹록치가 않다, 뭐 쭉 얘기했는데 일일이 다 번역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번역하면 입에서 욕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다 뭐 말인지 다 알거든. 추가 추경 계획 무, 재정 녹록치 않아. 이거 하나만 번역해드릴게요. 하나만. 이게 뭔 소리일까요?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것저것 뭐 돈 준다고 했잖아요. 25만원도 주고 무슨 쿠폰도 뿌리고 그죠? 네. 그걸로 됐잖아. 뭘 더 바래? 이 소리입니다. 쿠폰 뿌렸잖아요 지금. 아직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뿌렸잖아 지금.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뭘 더 해달라는 얘기야? 끝.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믿을 거 됐고 시간에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저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죽이는 건 아니지.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개미들이 이제 더 이상 그쪽에 못 들어오겠다. 그냥 들어오지 마.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마. 그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보고 나가라. 대놓고 나가라고 하죠, 그죠? 나가라. 너무 늦은 파월은 나가라. 막 압박하고 있지.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연준 의장이 바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인간이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했어. 아시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미국이 사실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고 버티는 거야. 왜? 둘이 앙숙이거든. 앙숙이에요. 네. 고집 더럽겠어요. 이 사람 제롬 파월. 네. 제가 외국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히틀러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1위 오바마, 2등 바이든, 3위가 제롬 파월이에요. 그만큼 싫어 저 사람이. 네.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큰 조정을 겪은 거거든요. 특히 바이든하고 저 두 사람 때문에. 21년도 이후에 우리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만간 잘릴 것 같아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나온 기사긴 한데 보세요. 이런 걸 보시고도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도망간다, 머뭇거린다. 에휴, 돈 벌 자격도 없어요. 연준 올해 추가 금리 없어. 뭐냐면 저 연준 의장이 끝까지 안 해줄 것 같다 이거예요. 왜? 트럼프가 싫어서. 근데 내년에는 7차례 인하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미 연준의 그 보면 연준 그 회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통위처럼 그죠? FOMC 회의. 그게 6주에 한 번 열리거든요. 그러면 6주면은 내년에 몇 번 있더라? 그 FOMC 회의가 7번인가 8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6주에 한 번 열릴 때마다 예? 열릴 때마다 이걸 계속 할 거란 얘기예요. 금리 인하를. 그럼 뭐예요? 미국이 돈 미친 듯이 풀 거란 얘기예요. 매번 회의 열릴 때마다 연준 회의 열릴 때마다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계속 하겠다는 얘기라.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풀리지 않겠어요? 미친 듯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못 믿으시겠어요? 믿지 마세요. 믿기시는 뭐 믿지 말아야지. 죄송한데 이제 그러면 그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지 되는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질 텐데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지금 때려잡고 있는 부동산 집 하나 들고 있으면은 피 보실 텐데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주식해야지. 그죠? 모건 스탠리 말이 잘 맞아요. 이 사람들 말이 맞을 것 같아. 올해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것까지 내년에 해야 되니까 내년 내내 내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래요? 금리 계속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럼 미국도 금리 내려, 우리나라도 금리 내려, 이재명 미친 듯이 빚내서 돈 풀어. 근데 부동산은 하지 마. 주식해. 이러는 거예요. 응? 아니 그래도 저는 집을 사야 되겠어요. 공공분양도 지금 문턱이 높아졌대요. 뭐 메이커 아주 비싼 그런 아파트 말고 그냥 공공분양도 지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고, 바로 지금 1차 부동산 규제 딱 나오자마자 서울에서 계약 취소가 164건이다. 6.27 대책 후 매수 포기 속출. 자금 조달 안 되니까 더 나을 거예요. 대출 규제로 전세시장 대혼란, 매물 줄고 가격 뛸 것.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돈이 몇 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출 좀 껴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됐으니까 오케이, 민주당 정권 잡으면 부동산 올라가지. 그래, 내가 갖고 있는 3억에다가 대출 좀 그죠? 전문용어로 이제 이빠이 땡겨가지고 내가 서울에 집 하나 사야지 했는데 어머나 대출 저기 규제 때리네? 안 돼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 난 우체국이 좋아. 우체국 가서 사은품으로 김 선물 세트 10,000원짜리 받아가면서 은행에서 우체국에 돈 넣어놓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뭔지 다 알거든? 은행은 안 간다. 어디 가겠어요? 코인 하겠어요? 잘 들어가겠다, 코인으로.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이재명 당선되기 한 2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올 거라고. 그래, 그거를 눈치를 챈 그나마 좀 깨어있는 서학개미들이,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그 증권사 아는 분이 얘기해줬다고.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오잖아.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어제 밤늦게 기사 나왔잖아. 3,000p 안착에 집토키 회귀한다. 대기자금 69조 6박.
국장으로 회귀한 집토끼들, 그러니까 성악개미들이에요. 대기자금 5년 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투자자 예탁금, 이거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었죠. 전월 대비 11조 원 증가. 코로나 발생 2020년 3월 이후 최대폭 증가. 신용거래 융자 잔고 3년 만에 20조 돌파. 이게 뭐예요? 개별주 테마주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늘어야 테마주가 많이 가거든요. 모르시죠? 신용이 처음에 늘어야지 많이 가요. 거래대금 전월 대비 70% 증가. 이게 뭐예요? 이미 고객예탁금이 들어와 있고 신용도 늘고 있고 거래대금이 실제로 늘고 있고 대기자금도 지금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이스라엘 전쟁 터지니까 도망가고 미국이 이란 때렸다고 하니까 도망가고 이재명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주식집에 쉬고 있는 분들 죄송한데 그럼 제가 어떻게 뭐 돌려서 얘기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도망가신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으시죠? 돈 벌기 글렀어. 왜 이렇게 기분 나쁠 정도로 세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트럼프가 돈 풀지. 미국은행 미국 연준도 이제 돈 풀지. 한국은행도 돈 풀지. 이재명도 돈 풀지.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면 계속 돈 풀 건데. 그죠? 인플레이션이 가속도가 붙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지금 최근에 금이 막 올라가죠. 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금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옛날에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그때 사면 되겠죠. 그때 들어와서 먹을 게 있었겠죠. 그때는. 근데 지금 이거 완전히 자동차로 따지면 빨간색 신호대기,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불 켜지기도 전에 풀악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트럼프 형님하고 이재명하고 다 지금 풀악셀을 기아만 안 넣었어. 기아만 넣으면 이제 그냥 손살같이 날아가는 거죠. 이제. 뭐 하시냐 이거지. 응? 뭐 하냐 이거야. 딴 거 보지 말고 돈을 보라니까요. 이재명이 싫든 좋든 이재명이 뭘 하는지 보고 트럼프가 싫든지 좋든지 트럼프가 뭘 하는지 보면서 돈이 들어오는 걸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린 것 중에 주식시장에 불리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응? 다만 이재명 때문에 트럼프한테 관세가 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다행인데, 그죠? 관세가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세게 맞으면 적당히 맞거나 좀 덜 맞으면 좋죠. 당연히, 그죠? 근데 뭐 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또 관세부가 세게 맞아도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또 주식시장 또 떠날까봐 제가 어제부터 또 얘기를 해드리잖아. 또 놀래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죠? 놀라지 말라고.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자꾸 친중이나 이런 거 하다가 친북하다가 미국에서 무슨 견제구가 세게 날라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또 그런 일 생기면 또 놀라실까 봐. 왜냐면 문재인 때도 하도 친북을 하니까 미국에서 좀 불안하게 했거든. 우리나라 뭐 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극도로 또 불안해서 또 이 바닥 뜰까봐 자꾸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평상시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 오히려 그런 얘기 꺼내서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들까. 근데 제가 먼저 꺼내죠. 분명히 불안할 게 뻔하거든요.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게끔 먼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딴 거 보지 마시고 돈 들어가면 돈 들어오는 것만 보세요. 네. 응? 아셨죠? 응? 돈 들어오잖아요. 지금 부동산은 지금 때려박고 있고.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종목도 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3일 동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 핵폐수 저거 진짜인 것 같다고. 언론에서는 이제 다루지도 않아요. 지금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 했는데 북한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도 없고 그쪽 정부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죠. 국회의원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응?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강화도에 진짜 뭐
방사능 수치가 낮고 정상이면은 아이고 벌써 대통령실에서 아주 세게 얘기 안 했겠어요? 데이터 갖고 와서 봐라 정상이지 않느냐. 근데 아예 언급조차 안 하죠. 그냥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응?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응? 언급 자체를 안 한다고 지금. 언론사에서도 언급을 안 하고 정부에서도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라 지금.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종목들을 좀 볼게요. 자,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오늘 뭐 삼육물산이나 이런 테마주가 움직이기는 했어요. 이재명 그 관련주를 한번 뽑았었죠, 4월달에.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방치돼 있다가 어제 오늘 들썩거리더니 오늘 오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상지건설은 뭐 쓰레기 같은 회사 같아서 넘어가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 패키지 세린 BNG 이런 거, 이게 탈탄소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상한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선 전에 이재명 정책주 중에 일부는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종목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종목 얘기하면 또 살 거 아니야, 그죠? 네. 샀는데 또 내일 바로 안 가면 또 저 욕할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할란다. 말 순서를 거꾸로 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종목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갈만한 게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세종시죠, 세종시 얘기도 안 하대. 응? 아니 뭐 취임하자마자 바로 세종시 간다며, 그죠? 프롬파스나 이런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반등 나올 자리긴 한데 뭐 다 떨어진다 반등도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죠?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이런 거 그냥 걸레 됐어요, 걸레. 2만원 가까이 갔던 게 지금 9,000원에 있으니까 반토막 이상 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세린 BNG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이에요. 음봉으로 찍어 눌러놓고 올라간 눌림목인데, 이런 차트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 대선 정책주로 해서 선거 전에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있으면 잘 살펴보세요.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북한 핵폐수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북한 핵폐수 관련주들이 보니까 우리 회원들은 저기 문자반에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새겨서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피코그램이 이게 대장이거든요, 지금. 이거 저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팔았어요. 이게 금요일날 샀다가 그날 절반 팔고 오늘 다 수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다 팔았거든요. 오늘 목요일이고. 근데 팔고 나서 오늘 또 딴 걸 사요.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날 이거 팔고 어제 뭘 샀냐면 웰크론을 샀거든요. 아침에 일찍 와서 매수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이걸 추천할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마스크 만드는 회사니까, 마스크 원단이랑 이런 거. 웰크론이 이제 이불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일단 어제 추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는 종목 추천이 한 이틀에 한 개 정도 나가거든요. 이틀에 하나. 3일에 한 2개? 요 정도 나간다고. 3일에 2개 나간다고 하면 더 많을 거예요. 이틀에 하나, 뭐 3일에 2개 이런 식인데 종목 많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피코그램 팔고 나서 이걸 샀다고. 근데 코로나 관련주라고는 했는데 마스크니까. 근데 이게 이 회사에서 뭐 하냐면 그 섬유 전문 기업이에요. 섬유. 그쪽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인데 뭐 방탄복도 만들고 방탄 헬멧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샀는데 어제 좀 올라서 끝났어요. 어제 회원들이 이제 2,200원 전후에서 이제 매수가 됐을 거고, 어제 2,300원대에서 끝났거든요. 어제 한 4% 5% 정도 수익으로 끝났는데 어제 안 팔고 이제 기다렸다 오늘 팔았단 말이에요. 어제 산 거를. 이게 뭐냐, 이게 급등한 거를 시장에서는 방산주로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공지사항이 이거예요.
특정 종목을 매도한 종목을 자세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기사 보여드릴게요. 날이 더워지니까 목에서 힘이 쫙 빠지네요. 저도. 네. 목이 잠깐 쉬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네. 이게 그 웰크론이 급등한 이유를 어제 왜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확정돼가지고 왜 엄청나게 큰 그 계약 수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방산주로 간 게 아니냐라고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와요. 웰크론, 그죠? 근데 오늘 방산주 사실 거의 안 갔거든. 그 웰크론은 방산주로 간 게 아니라 북한 핵폐수, 방류 수혜주로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그런 걸 하거든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웰크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무료방송에서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나온다고. 겸사겸사 혹시나 해서 샀는데 오늘 먹힌 거예요. 근데 웰크론은 원래 급등을 하면 끝날 때 거의 다 빠지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굉장히 센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봉으로 끝나더라고요. 내일 추가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이거 팔고 뭘 또 냈잖아요. 오늘은 종목 2개 냈죠, 그죠? 특이한 케이스인데 하루에 2개 내는 경우는. 근데 아침에 처음 추천 나간 땡땡땡땡땡땡땡 그거, 그게 피코그램이랑 웰크론이랑 같은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게.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비중 싫거나 그러지 마세요. 한 번도 제대로 여태까지 크게 급등한 적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세력한테 티가 확 나니까 그냥 산 것만 가지고 계시고 더 이상 갖다 질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종목. 오늘 아침 추천 나간 거. 네. 지금 언론에서도 입덕번권 안 하고 이재명도 민주당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웃기죠? 테마주는 계속 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무방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폐수 관련주들이 지금 핵폐수 방류 수혜주들 차트 만들어 놓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이거 만약에 맞으면 핵폐수 방류에서 지금 강화도 그쪽에 뭐 문제 일어난 게 많은데 그걸 지금 뭐 안 드러나게 하려고 누르고 있다? 이건 아주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낮에도 우리 현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뚜껑 열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자식 건드렸을 때. 낮에는 이제 부동산부터 얘기했는데 첫 번째, 내 자식 건드렸을 때. 두 번째, 집을 건드렸을 때. 부동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뭐 집을 갖고 있던 전세건 뭐건 간에 가장 큰 재산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집을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세 번째, 내 몸을 건드려, 내 건강을 건드려, 가만히 있습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돈, 내 몸, 건강 건드리죠? 확 돌아버립니다. 핵폐수 방류 저게 진짜 맞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한강 하구 쪽으로 다 들어왔을 텐데. 예? 난리 나는 거라고. 거기 그 일대가 오염됐으면요, 거기 있는 흙이란 거 다 파내야 돼. 안 그러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테마주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서. 네. 뭐 정부에서 끝까지 은폐할 수도 있는데 지켜보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자꾸 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 한 번 더 들으세요. 공지사항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오늘 낮에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 20 거래일 동안 내가 매도 쌓여있는 걸 찾아봤고 확인해 봤거든요. 20 거래일 주말 빼고 20 거래일 중에서 20 거래일 동안 매도 수익 실현 매도 쌓여있는 게 15개더라고요. 20일 중에 15개가 나왔더라고요. 뭐 옛날처럼 막 뭐 100% 50% 이런 수익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쨌든 수익을 계속 내드렸다고. 뭐 그렇다고 뭐 1, 2% 3%짜리 그런 수익 내는 방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10% 이상은 다 내드리니까, 그죠? 네. 그렇게 수익 실현하는 게 15개가 넘더군요. 2월 달에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지수는 올라갔지만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운 사람도 많았고. 근데 수익 실현이 되게 많았어요. 좀 따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확인해 보니까 매도 사인은 꽤 많대요. 맞죠?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 트럼프, 미국은행, 미국 연준,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재명 돈 푼다고 지금 난리지기죠. 그 돈들이 쭉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종목도 다 급등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그냥 이제 뭐 지수 더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그분들 돈 못 벌 거라고 제가 아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그분들이 듣고 있으면 기분 나쁠 만큼. 왜 그러겠어요? 못 벌어요. 왜? 원래 못 벌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견눈짓만 하다가 눈치 보다 들어오는 사람 원래 돈 많이 못 벌어요. 근데 그나마도 못 벌 거라고. 왜? 순간적으로 휙 날아갈 거거든요. 하다 다 놓쳐요. 그러다 들어오죠. 며칠 또 때려봤겠죠. 나가라고. 놀라서 또 더 나가요. 아닌가 봐 이러면서 나가자마자 바로 또 확 올려요. 왜? 자기가 손절한 것보다 더 비싸게 확 올리면 또 못 사요. 무서워서. 그 사람들 아마 진짜 정신병 걸릴 만큼 확 들었다가 확 꺾었다가 확 올릴 겁니다. 근데 계속 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하겠지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라고요.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역대급으로 할 거예요. 이재명의 성격을 잘 보시면 돼요. 요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유예기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냥 갖다 그냥 하는 거거든. 갖다 확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할 거면 지금 들어와서 하세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쉬고 있는 분들도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나중에 뒤늦게 들어오시면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어차피 들어올 거잖아. 갈 데 없잖아 지금 돈.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은행에 돈 넣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와서 서학개미 옛날 서학개미도 다 돌아오고 있는데 거꾸로 미국으로 갈 거예요. 비트코인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정고점에 있던데? 그렇잖아요, 그죠? 부동산 할 거냐고 지금. 돈 많으면 부동산 하셔도 돼요. 대신에 세금 많이 낼 각오하시고, 그죠? 네. 그럼 가능하지 뭐. 이재명이 온갖 규제를 다 피해갈 자신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주식시장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지 망설이고 뒷걸음질 칠 때가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설명해드렸던 걸 한 번 더 보완 설명해드렸으니까 딱 근거자를 갖고 왔죠, 그죠? 그래서 뭐만 보시라고요? 돈 푸는구나. 돈 미친듯이 푸는구나 이제. 그러면 반드시 갑니다. 아니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2년, 23년, 24년 그죠? 이 3년 동안 고생했던 거 여기서 돈을 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땡긴다는 표현을 쓰죠. 확 벌어야 되는 거예요. 벌 수 있을 때 확 벌어놔야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세게 일어났을 때,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잊지 마세요. 주시장 많이 갈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원래 이렇게 말 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세게 얘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맞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코로나 때 딱 그때 그래서 코로나 때 팬데믹 터졌을 때 자, 팬데믹 터졌으니까 돈 무지하게 많이 풀 거다. 주시장 많이 간다. 안 믿더라고.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미친놈이었나요? 정상이었지. 물론 그때 그 얘기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 혼자 외치니까. 근데 지금도 거의 그래. 그래도 외치잖아요. 왜?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응?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떠나신 분 다시 들어오시고 머뭇거리시던 분들도 더 열심히 하세요. 반드시 3년 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내일 모레는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35도 그냥 확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